우리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떠올릴 때 보통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곤 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촌각에 달려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의 활약이 나라를 구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하지만 만약 이 거대한 전쟁의 물줄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승리가 패배로, 또 패배가 승리로 뒤바뀔 수도 있었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역사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추적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역사의 기록과 기록 사이 텅 빈 여백에 감춰져 있던 한 여인에 대한 기묘하고도 미스터리한 흔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임진왜란의 역사가 어쩌면 완전한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르죠. 이것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굳게 닫힌 역사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따라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아 나서는 지적인 탐사와도 같은 여정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592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부산포의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일본의 대선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며 단련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무섭도록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였고, 평화에 길들여져 있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진성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일본군 앞에 조선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죠. 불타는 성벽과 절규하며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혼돈과 절망의 기록 속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낡은 고문서의 한 귀퉁이에서 아주 기이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한복판에 존재했던 어떤 여인에 대한 아주 짧고도 희미한 언급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 여인의 등장은 걷잡을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비극을 뒤바꾸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서막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흩어져 있는 기록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보며 그녀가 과연 누구였을지 그 정체를 추리해봐야만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단순히 난리를 피해 도망치던 평범한 백성은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녀의 행적이 암시하는 몇몇 단서들이 너무나도 비범하기 때문이죠.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황과 간접적인 기록들을 교차 분석해보면 그녀가 어쩌면 관아의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혹은 일본군의 내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험준한 산길을 넘는 피난민들의 행렬 속에서도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전장을 응시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녀가 어떤 가문 출신이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인물들과 교류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존재를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름 없는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남겨진 간접적인 증언들은 그녀가 곧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들 기묘하고도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파편들을 힘겹게 걸어 모아보면 그녀의 정체를 향한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식 사료가 아닌 당시를 살았던 이름 없는 누군가의 일기 한 구절이나 전쟁 상인들 사이에 오갔던 은밀한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야사의 기록들은 공통적으로 한 여인을 지목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결코 평범한 피난민의 행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냉철하게 관망하고 있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는 겁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녀가 주요 길목과 보급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증언에서는 그녀가 왜군의 편제나 장수들의 성정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과연 일개 민초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보였을까요? 이러한 정황들은 하나의 가설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녀가 어쩌면 전쟁의 참상을 피해 달아나던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신분을 숨겨야만 했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거나 혹은 더 나아가 양국의 정보를 모두 접할 수 있었던 특수한 위치의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이죠. 문제는 그녀의 신분이 무엇이었든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극도로 위험하고 절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개인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역사의 물줄기를 비틀어 버릴 아주 기묘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거나 성을 지켜내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소하고 은밀해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법한 아주 작은 행동이었죠. 어두운 밤, 왜군의 주요 진지를 눈앞에 둔 험준한 산속에서 그녀는 어떤 서신 하나를 불태워 버립니다.